여기는 한국의 한 지하철 안. 한 남성이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루이사예요. 제 고국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그만큼 절실한 사연이라 이렇게 용기 내어 보내게 되었어요. 한때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국민들의 삶은 말이 아니에요. 저 역시 베네수엘라의 암담한 현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앞날이 캄캄할 뿐이었죠. 제가 어릴 적 다니던 학교는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경제난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었어요. 교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들이치곤 했죠. 공책이나 교과서 같은 기본적인 학용품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이들도 많았고요. 선생님들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학교를 떠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운영이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죠. 심지어는 학부모들이 직접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는데 전문성이 떨어져 수업의 질은 바닥을 기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게다가 저는 외모 때문에 늘 왕따 당했어요. 남들보다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표적이 된 거예요. 매일 아이들한테 돌을 맞으면서 외계인 눈을 갖고 있고 마녀 같은 코를 가졌다고 놀림을 당했죠. 친구들은 날마다 이런 심한 말을 퍼부었죠. 학교 가는 길이 두려울 정도로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어요. 심지어 진지하게 이렇게 살아서 뭐가 좋을까? 라는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쟤네들 좋으라고 제가 사라질 순 없었어요. 힘들게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베네수엘라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경제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만 갔거든요. 알아보니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수천 %에 달한대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였어요. 이러다간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절망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한 결과 이 지옥을 벗어날 방법은 이민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평생 사는 것보단 훨씬 나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선 살아남기도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이민 갈 희망을 품고 필사적으로 저축을 했죠. 처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기준은 있었죠. 먼저 안전한 나라여야 했고 교육열이 높아야 했어요. 또 경제적으로 기회가 많은 곳이면 좋겠다 싶었죠. 처음엔 미국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치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총기 범죄율이 높은 것도 위험 요소였죠. 중국은 보기에도 없었어요. 치안도 좋지 않을 뿐더러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선택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었어요. 두 나라 다 치안이 좋고 교육 수준도 높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일본은 외국인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앞과 뒤가 다른 스타일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반면 한국은 케이팝과 한식 같은 문화가 점점 뜨면서 베네수엘라에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나라였죠. 이민을 하려고 알아보니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이민자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면 한국이 이민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잘 마련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게 두렵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선 미래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라면 지금 이 지옥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했어요.
취업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학생 비자를 받기로 했죠.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어요. 한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선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죠. 밤낮 없이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거의 하루 3시간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공부했어요. 사실 공부하다가 지쳐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온 끝에 원하던 점수를 얻게 되었고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하늘을 날 것만 같았죠. 그 다음엔 학교를 정해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죠. 그래야 취업할 때도 유리할 테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대학에 원서를 넣고 기다리던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님께선 그걸 보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국의 좋은 대학에 붙은 게 대단하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더라고요. 합격장을 받아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읽어보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죠. 시간이 흘러서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죠. 독일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사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항공사로 선택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에 꼭 한국 항공사가 저를 맞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 승무원들은 정말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승무원들 외모는 어찌나 단아하고 유니폼은 얼마나 세련됐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다른 외국인 승객들도 승무원들을 흘깃거리며 구경하는 거 있죠? 확실히 한국 항공사의 미모와 서비스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는 걸 실감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메뉴는 한식과 양식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한식을 선택했죠. 태어나서 한식으로 차려진 밥상은 처음이었는데 감동했어요. 비빔밥이라는 음식이었는데 밥 위에 새까만 김가루가 솔솔 뿌려져 있고 처음 보는 반찬이랑 후식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생긴 게 엄청 정갈한 거 있죠? 오색 빛깔이라는 게 이런 것인지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웠어요. 고추장을 조금 많이 뿌렸는데 혓바닥이 얼얼하면서도 은은한 달콤함이 뒤늦게 스멀스멀 올라와서 맛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맵단짠이겠죠? 그렇게 정신없이 기내식을 먹으니까 슬슬 졸리더라고요. 자려고 뒤척이던 저를 보고 승무원분이 담요와 베개를 건네주시던데 역시 한국의 항공사답게 승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가다 보면 많이 지치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다 보니 온몸이 긴장돼서 잠을 잘 못 잤었거든요. 근데 포근한 담요를 덮으니까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거 있죠? 그렇게 한참을 잔 것 같은데 갑자기 비행기 안이 너무 춥더라고요.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는데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그때 한국인 승무원 중 한 분이 다가와서 제 상태를 살폈어요. 제가 덜덜 떨고 있는 걸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담요를 한 장 더 가져다 주셨죠. 한 장 더 갖다 주신 담요 덕분에 따뜻하게 잘 수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물도 되게 자주 요청드렸는데 바로바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작은 친절이었을 수 있지만 이런 친절 덕분에 비행 내내 진짜 감동받았답니다. 외국인인 제가 낯선 한국 땅에 가는 걸 두려워할까봐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승무원분들 덕분에 긴 비행 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데 공항 직원들 움직임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제 차례가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여권을 건넸죠. 직원분께서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입국을 허가해 주셨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말 다 끝났다 싶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그러던 중 제 눈에 띄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심사대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는 거였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처음 본 저는 미래에서 온 것 같았다니까요. 저는 30분 넘게 입국 심사대 줄을 기다렸는데 순식간에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봤어요.
시민권을 따서 나도 저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짐을 찾고 입국장을 나서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랄까요? 답 없는 베네수엘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게 기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저 혼자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숙소로 갔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고 드디어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건물들도 엄청 웅장하고 조경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캠퍼스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스멀스멀 걱정도 피어올랐죠.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왕따를 겪은 기억이 있다 보니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 것 같았거든요. 괜히 또 한국까지 와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닐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학교를 걷다 보니 학생들이 절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지 싶어서 괜히 신경 쓰였죠. 많은 걸 걱정하면서 겨우 강의실에 도착했답니다. 친구나 사귈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대학 생활이 의외로 순조로웠거든요. 첫날부터 같은 강의 듣는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는 거 있죠? 덕분에 마음이 놓이면서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답니다. 교수님들도 수업 중간중간에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강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렇게 외국에서 온 저 하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세심하게 느껴졌고 감동적이었어요. 그걸 기다려주는 친구들도 정말 고마웠고요. 게다가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 먼저 제 자리로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해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죠. 한국 대학생들은 정말 활발했어요. 덩달아서 저도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었고요. 베네수엘라에 살 때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말을 먼저 건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는 눈이 부리부리하다면서 왕따를 당했던 제 외모가 한국에서는 완전히 미인의 기준이라는 거 있죠? 제가 봤을 땐 한국 여자들도 되게 이쁜데 그렇게 이쁜 친구들이 저한테 부럽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쁘다고 해주니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물론 가끔씩은 향수병 때문에 힘들 때도 있긴 해요. 가족들이 아예 안 그립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금세 이겨내곤 한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단순히 적응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 문제도 심각했죠. 저 혼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먼저 장학금을 제안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워낙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줘야겠다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에서 제 학비를 부담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게다가 교수님께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 사업이 있다면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정부에서 저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각종 혜택 덕분에 감사하게도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평소 외국인 학생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항상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 덕분에 큰 힘을 얻었죠. 제게 건강관리도 잘하라며 안부를 물어주시는 교수님의 배려가 어찌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머나먼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와서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교수님같이 감사한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제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런 기회를 제게 주시는데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덕분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 곁에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인생의 멘토인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교수님의 지원 덕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앞둘 수 있었죠.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받게 되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순간 베네수엘라에서의 힘들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저를 보면서 친구들은 안아주었어요. 한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니 감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기뻐하던 것도 잠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비자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했었거든요. 교수님께 이력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얻고 운 좋게도 한 유명한 기업에 입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첫 출근 날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근무 환경에 감탄했어요. 무너져 내려가는 학교와 건물들만 봤었는데 한국은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도 근사하구나 싶었죠. 시설도 뛰어나고 복지도 엄청 좋아서 행복했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월급이더라고요. 월급이 거의 베네수엘라 월급의 몇십 배나 되는 거 있죠? 이 돈이면 가족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어요. 제 꿈을 이루는 것은 물론 가족에게도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도중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사람이 많아 숨 쉴 틈도 없이 빽빽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누가 제 엉덩이를 쪼물딱쪼물딱 만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잘못 느낀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실수로 그랬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계속 제 엉덩이를 만지는 게 반복되자 이건 분명 고의적인 성추행이라는 걸 깨달았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한 승객이 성추행범의 팔을 확 잡아챘어요.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남자가 저를 성추행하고 있다고 크게 외쳤죠. 그 승객은 성추행범의 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영무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영무원이 재빨리 출동해 성추행범을 연행해 갔죠. 저도 상황에 대해 진술해야 돼서 영무원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남성 승객분이 같이 따라오시더라고요. 제 진술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신고를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제가 진술할 때 옆에 있어주기까지 하다니 너무 고마웠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성추행범은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었고 그 조선족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성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지 아찔했어요. 그렇게 진술을 하고 나오니 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를 도와준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어 그 남성분께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죠. 흔쾌히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성분은 자신의 이름을 김현우라고 소개시켜줬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현우 씨는 성추행을 당한 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현우 씨가 우연히 저를 봤는데 온몸은 바들바들 떨고 있고 안색이 창백해서 도저히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우 씨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좀 진정되었냐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현우 씨 얼굴이 잘생겨 보이면서 귀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고 심장은 두근거려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현우 씨는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제가 살던 나라 얘기를 더불어 한국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현우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자존감도 높아지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었어요. 현우 씨와 헤어지기 전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앞으로도 종종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희 둘은 계속 만나게 됐어요. 데이트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다 보니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사귀고 나서 1년 후 현우 씨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죠. 베네수엘라를 떠나 한국으로 온 저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현우 씨와 결혼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어요.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항상 집안일도 해주고 맛있는 요리까지 해주다니 이런 남자와는 결혼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혼한 지 2주년은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뜻깊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2년이 지나야만 한국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여권을 받아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젠 제가 한국인이 된 거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비자 신청을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지만 한국 여권으로는 192개국을 비자 없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더라고요. 꿈에 그리던 한국 여권을 손에 얻으니 문득 고향 베네수엘라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베네수엘라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우 씨에게 한국 여권을 들고 베네수엘라에 다녀오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현우 씨가 흔쾌히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저희 가족들한테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다녀오면 남편과 함께 한국 관광지를 돌아볼 계획인데 추천해 주실 곳 혹시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